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작씨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미증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고요. 다가올 한 주 미증시 주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추석 연휴 미증시에 무슨 일이, 그리고 주간 전망, 가장 중요한 CPI를 바라보는 시각들, 그리고 미국 차트 분석가의 의견, 다양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9월 8일 미증시는 3대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 유럽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잭슨홀 연설의 반복으로 평가하면서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고요. 장중 상승과 하락에 변동성을 보였지만 결국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 날인 9월 9일 핵심 키워드는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지속, 그리고 CPI 기대감입니다. 3대 지수가 3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1.19%, 나스닥 종합지수가 2.11%로 가장 큰 폭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1.5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지속됐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실업률이 5%에 달하기 전까지 물가와의 전쟁에서 공격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실업률 5%, 이 부분은 향후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될 수치일 것 같습니다. 대다수 패드 위원들은 다가올 9월 FOMC에서 75bp 인상 지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발표될 CPI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로 패드의 금리 인상 주기가 얼마 가지 않아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앞서면서 다음 주에 있을 13일 CPI 발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월가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 보시면 빅스 지수가 20 중반 아래로 내려오면서 22.79를 기록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요.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가 WTI 같은 경우에는 86.79달러를 기록하면서 뒤에서 차트에서 보시겠지만 기존 박스권으로 다시 진입을 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하면서 21,000달러대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업종 ETF 등락률은 이틀치를 갖고 왔는데요. 전 업종이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업종 ETF 차트, 2개월간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색깔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이틀 동안 이 5개, 파란색의 5개 업종은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섰고, 이 빨간색 3개 업종은 5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유일하게 5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오지 못한 업종은 통신 서비스, 필수 소비재, 기술 업종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전망입니다.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CPI와 기타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달 CPI 발표 이후에 PPI 그리고 미시간대 1년, 5년 인플레이션 전망이 다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첫 단추가 CPI이기 때문에 CPI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CPI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9월 FOMC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을 시장에서 선방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CPI 발표가 인플레이션의 둔화 추세를 확실하게 알려준다라고 하면 남은 9월 증시 방향성의 결정타가 될 전망으로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으로서 연준 위원들이 대외 메시지 전파를 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CPI를 비롯한 기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상당히 증시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상치가 다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도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CPI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는 CPI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년 대비는 8.5에서 8.1%로, 그리고 근원 CPI는 전월 대비 이전치와 같을 것으로 전년 대비는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CPI가 2달 연속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에 0%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0.0002%였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정도 전월보다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는 헤드라인 수치가 7.9%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7%라는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역시 전월 대비 CPI가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예상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요 예상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요거와 그 다음에 전년 대비는 7%대를 기록할 것이냐,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기준으로 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전치보다 높을 걸로 보는 이유는 CPI가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 하락에 의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보면 월가의 예상치와는 다르게 전월 대비 CPI 같은 경우에는 소폭 높게, 근월 CPI도 소폭 높게, 그리고 전년 대비를 보면 CPI는 낮게 나오지만 근원 CPI는 또 높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기추가 주목되는 상태입니다. CPI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CPI 연준 기준금리, 관건은 CPI 떨어지는 기울기, CPI 추세라는 이야기인데요. 8월 CPI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7%대냐, 8%대냐입니다. 만약 앞서 말한 모건 스탠리 예상치와 같이 7%대로 진입하면 시장이 격하게 반응해 줄 수 있다. 상방향으로 완전히 격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8월 CPI 8.1%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07로 가정할 때 산출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지금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는 8월 헤드라인 CPI가 8.1%로 그래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예상치보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 폭이 더 크게 나오고, 그로 인해서 전년 대비 7%대 진입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상당히 큰 랠리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CPI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수치를 보이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최근 상승을 다시 반납하는 변동성 구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CPI 연준 기준금리, 연준의 금리 인하 검토는 기준금리가 헤드라인 CPI보다 높아야 함. 결국 언제 헤드라인 CPI가 패드 기준금리 아래로 내려갈지가 관건인데, 다시 말하면 연준이 단기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4% 플러스 알파 레벨의 금리 수준까지 CPI가 얼마나 빠르게 내려오는지가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월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12월까지 매월 월간으로 마이너스 0.1%를 가정하면 8월 헤드라인 CPI는 대략 8.0이고 12월 헤드라인 CPI는 5%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12월까지 매월 0.0%를 가정한다라고 하면 12월 헤드라인 CPI는 5.5% 내외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스마트한 주식 투자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표 주식 차트인데요. 먼저 S&P 500 지수 보시면 50일 이평선을 돌파했습니다. 중요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3850과 3900 사이의 지지를 받고 다시 50일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50일 이평선의 지지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200일 이평선의 저항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 여기에 미 차트 분석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미 차트 분석가 시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는 주간 차트상
180주 이평선의 지지를 형성하면서 재차 상승했고, 그로 인해서 50일 이평선과 100일 이평선을 소폭 뚫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지수 주간 차트인데요. 장기 추세상 180주, 200주 이평선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차트 분석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걸 지지한다라고 하면 장기 추세에서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80주 이평선을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현재 50일 이평선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주요 지지라인 여기에 안착을 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은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입니다. 이 미국 차트 분석가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요. 좌측 차트를 보시면 과매도 상태에서 주식 반등이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9일 RSI 라인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30 미만의 과매도 지역에 위치했고, 그 이후에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S&P 500 지수 또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6월 바닥에서 8월 고점에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61.8에서 지지 후 상승했다라는 점. 또 이와 함께 S&P 500 지수가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라는 점이 단기 상승 강화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역으로 우측 차트를 보시면 8월 고점에서 요 저점까지의 피보나치를 거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61.8 되돌림 구간.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구간의 수치가 4160입니다. 만약 이 구간을 돌파하면 200일 이평선 도전 구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는 길쭉 지표가 과매도권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닌지의 중요 구간을 피보나치 61.8 구간인 4160 구간의 돌파로 보고 있고,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건 단기 반등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분석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S&P 500 지수 지난주 마지막 라이브 방송 때 요게 살짝 꺾였는데 이게 이렇게 추세를 보일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추세를 보이면서 현재 풋콜레이션은 상방향 베팅 쪽에 더 무게가 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미 기술적 분석가가 얘기한 것처럼 4160의 피보나치 되돌림 61.8 구간과 그 다음에 이 풋콜레이션에서 변화되는 지점을 같이 지속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 증시 상승세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풋콜레이션 또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을 말씀드리자면요.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 보시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 의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을 위해서 9월 20일, 21일 있을 FOMC에서는 75bp 인상 가능성이 91%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75bp 인상한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50bp 인상 가능성은 9%입니다. 향후 11월과 12월을 보시면 11월은 50bp 그리고 12월은 25bp 그래서 연말 기준금리는 3.75에서 4%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추세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하루지만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고자 하는 거는 20대 중반에서 이 밑에서 움직이느냐 위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조정의 강도를 보자 했는데, 현재는 이 장기 추세를 깨고 내려온 상태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 하단부를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진입을 했는데요. 유가를 볼 때는 이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지만, 월가에서는 이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100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상당히 하방 압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 강세, 엔화 강세로 인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간 마감 기준으로 이 19,065달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일간 차트로 박스 하단부의 지지를 받고 급상승을 하면서 박스 상단부와 그 다음에 50일 이평선의 저항권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요게 돌파가 중요하고 미국에서는 24,000달러를 어떻게 돌파하고 지지를 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24,000달러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3만 달러 전후 요 라인, 요 저항 라인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9%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뉴스 이모저모입니다. 저희가 추석 연휴 동안에 많이 오른 게 전기차주입니다. 호재가 만발함에 따라 미국 전기차주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매 급등 소식 9월 8일 날 이것 때문에 2% 상승을 했고 또한 9월 9일 금요일에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리튬 정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벤치와 합작해 유럽에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11%나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9월 9일에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올 한 주는 13일 화요일 날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은 남은 9월의 방향성을 줄 것으로 월가에서는 대다수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금요일부터 CPI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I가 전년 대비 7%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과 전월 대비 마이너스의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증시는 상당히 격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그렇지 않고 예상치보다 높게 전월 대비 플러스로 나오고 전년 대비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을 다 반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변동성 구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번 한 주는 CPI를 비롯한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에 시장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발표에 따라서 남은 9월에 증시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석 연휴 여유롭고 풍성한 하루하루 되시고요. 저는 화요일 오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